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다는 한국원전. 앞으로 수백 조에 달하는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이 휩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바라카 원전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최우수 평가를 받아 다시 한번 한국 원전 설계 시공 능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UAE 원전의 운영 안전성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핀란드, 헝가리, 영국 출신 전문가 5명 등이 파견되어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2017년 사전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는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첫 번째, 현장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두 번째, 운영경험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세 번째, 종합사고 관리 프로그램이 갖춰졌고, 네 번째,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 이동시키기에 원활한 사용이 입증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에 공유할 계획인데요. 이에 한국형 원전 1호 수출 사업인 바라카 원전이 세계기구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진행 중인 차기 원전 수주권에도 탄력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고, 이를 토대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사업도 수주를 따냈습니다. 엘다바 원전이 지어지는 지역은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사막지대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건설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요. 모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형에 맞춘 특수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막 최초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듯 이집트,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에 부는 원전 붐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죠. 시속 80km의 자연재해급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원전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자연과 다투는 전쟁터라 봐도 무방합니다. 원자로가 들어설 주설비 공정 본관 부지는 모래 아래에 숨어있는 단단한 지반을 찾기 위해 깊게는 20m까지 파내려가야 하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굴착과 동시에 양수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생산 시설의 경우 지역 특성상 여름 기온이 50도 이상 치솟기 때문에 얼음과 냉각수, 냉풍 시설 등이 총동원되는데요.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하루 600톤가량의 얼음이 소모됩니다. 또한 모래 등 콘크리트 재료를 조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방이 모래뿐인데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바다를 낀 사막의 모래는 염도가 높고 강도가 약해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 와야 합니다. 특히 복수기에서 증기를 냉각하여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냉각수로 차가운 바닷물이 필요한데, 사막 앞바다의 수온은 35도에 달해 처음 설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업체들은 바다 멀리 있는 찬물을 얻기 위해 원전 냉각수, 취배수 방파제의 길이를 연장하는 고강도의 시공을 접목하고 있죠. 일례로 UAE 바라카 원전의 방파제는 무려 15.3km까지 연장했는데, 이는 국내 원전 방파제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현장 직원들의 탄식을 쏟게 만드는 것은 바로 모래바람입니다. 높은 태양 복사열이 모래를 달궈 시도 때도 없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일단 바람이 불면 모든 공사는 올스톱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 때문에 바로 코앞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UAE 원전 건설 당시 한국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초대형 마기를 설치하면서 끝까지 정해진 공기 내 건설을 완료하는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짧은 공기를 요구했던 UAE인지라 입찰 당시 프랑스 아레바, 현 EDF는 UAE의 요구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 바 있었는데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막 원전 건설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보란듯 성공해낸 것이죠. 안 되긴 왜 안 돼? 해보긴 해봤어. 바라크는 최초 9개국이 건설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후보로 프랑스 아레바, 미국 지, 그리고 한국전력이 선정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입찰국 가운데 최저 공사비, 최단 공사기간, 가장 높은 이용률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원전 사업 총 규모 12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기술력은 물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프랑스 전력공사 등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5년마다 발행하는 발전 원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킬로와트당 2,157달러로 가장 낮고, 미국은 4,250달러,
프랑스는 4,013달러, 일본은 3,963달러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약 49%, 프랑스에 비해 약 46%, 일본에 비해 약 45% 저렴하게 제공이 가능한데요.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킬로와트당 1,959달러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저렴합니다. 한국 다음으로 건설 비용이 낮은 러시아에 비해서도 약 33% 저렴한데요. 한수원은 한국의 원전 관리 비용, 현장 선정 비용, 규제 비용 등 분야에서 비용 절감에 뛰어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계 능력으로 부수자재의 추가 도입이 불필요한 점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의 원전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인데요. 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급입니다. 세계적 에너지 매체 에너지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사우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를 배제하면서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정부 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우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기로 하였고 프랑스 EDF의 제안은 가격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한전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매체는 APR 1400 관련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로 이뤄낸 성과라 말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핵심 기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최근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사가 작성된 1개월 후 한국형 원전 해외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적재산권을 두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둔 상태에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지재권까지 포기하면서 굳이 왜 한국과 원전 동맹을 맺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현대화된 원전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1979년 TMI 2호기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업적 규모의 셰일가스 개발이 시작되면서 가스 생산이 원전보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미국 원전 업체인 엔터지의 레오 디놀트 회장은 대놓고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셰일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크게 손상됐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워 버몬트 양키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였죠. 또한 원전 안전성이 미국 집권 여당과 야당에서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와 80년대 건설 일정이 빈번하게 연기되었고 원전 업체들의 재정 문제와 맞물려 원전 기술력과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이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기술력, 안전성, 가격 경쟁력은 타국가를 압도하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연구소 카케어는 경쟁국 5개국 업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상업적으로 우세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 시 설계와 지자재 제작 및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 공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계획한 공정대로 예정된 공기 내로 완성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거기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품질 관리 등 시공 전 분야에 걸쳐 100%의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룬 국가도 한국이 유일한데요. 괜히 원전 인프라가 지구상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7월 프랑스에서는 충격적인 기밀 문서가 폭로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프랑스 국영 원전업체 EDF가 이사회에 보고한 기밀 문서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프랑스 EDF의 원전 건설 비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신규 EPR 원전 한 기의 건설 비용은 75억에서 78억 유로, 약 10조 원으로 최초 예상 건설 비용 33억 유로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는 바라카 원전 한 기의 평균 건설 비용인 40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09년 UAE 수출 이후 한국 원전 건설 비용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의 총 건설 비용은 12억 유로가 증가한 136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기밀 문서의 파급력은 상당했는데 최근 영국은 건설 비용 급증을 지적하며 자국의 원전 건설에서 EDF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한국 원전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안전성에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PR 1400은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 미국 이외 국가에서 이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EU APR 표준 설계는 역대 EUR 본심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24개월 만에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원전의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반면 1990년대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원전 산업은 완전한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원전 56기 가운데 16기가 일본 기술로 만들어질 정도로 원전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언론조차 국내외에서 신규 수주가 없는 일본 원전은 인력과 기술력을 유지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일본 전기공업회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원전 종사자는 2011년보다 25% 감소하였고 그 추세는 점점 빨라져 이대로라면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원전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바는 일본형 원전 생산을 목표로 2011년 중공업 회사 IHI와 함께 세운 합작회사를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도시바는 앞서 미국 자회사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시킨 데 이어 영국에 세운 유젠을 청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원전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비용 증가와 안전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일본 원전 수출이 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또한 원전 굴기를 표방한 중국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차반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2월 홍콩 서쪽 130km 부근에 위치한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짓는 원전의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이 미국 에너지부에 보낸 문건을 미국 방송사 CNN이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CNN은 타이산 원자로에서 핵분열 생성가스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방사선 수치량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CNN은 유출된 이 가스는 방사성 물질인 크세논과 크립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동부연안에 몰려있는 원전은 방사능이 누출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대만 해협에서 대한 해협으로 이어지는 대만 난류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재나 말, 기술 없으면 제발 나대지 말 것. 오늘의 한 주평 한마디로 정리해 일본은 위기이고 중국은 위험하고 한국은 위대하다. 반대하면 중국계 일본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